한국 콘텐츠는 한때 유행일 뿐이다. 우리가 더 강한 스토리를 만들면 세계는 중국을 선택할 것이다. 중국의 스타 PD라고 자부하던 한 남자가 유럽의 한 공항 입국장에서 절망감에 빠져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촬영을 온 팀원들마저 한숨을 쉬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서러움에 이들은 끝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유럽에서 이들은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우천, CCTV 문화예술국의 스타 PD입니다. 누구든 중국 방송계를 안다면 제 이름을 모를 수 없죠. 시청률 20%를 넘긴 예능 프로그램 3개,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다큐멘터리 2편,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웹 콘텐츠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CCTV가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프로젝트 세계의 아침의 첫 촬영을 위해 유럽으로 떠나는 날이니까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돌며 세 나라의 아침 풍경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올 예정입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벌써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우 PD님, 장비는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될 거예요. 샤오리가 늘 그렇듯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28살의 이 열정 넘치는 조연출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팀원이죠. 하지만 가끔은 서구와 한국 방송을 너무 동경한다는 게 흠입니다. 당연하지.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게 될 거야.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스타 PD 김도윤도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KBS 출신으로 넷플릭스와도 작업한 그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송 콘텐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더 큰 시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탑승 게이트에서 장 웨이 국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우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 중국 방송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때다. 한국 PD가 함께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네, 국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 콘텐츠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이륙하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이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강대국의 상징 같은 풍경이었죠. 우리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인구로도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 콘텐츠만큼은 한국이나 미국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이번 프로젝트가 그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태블릿으로 우리 촬영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일출을 담고 베네치아의 수로에서 아침 시장이 열리는 모습을 촬영하고 런던의 버킹엄 궁전 근처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겁니다. 완벽한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샤오리가 한국 예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김도윤 PD의 작품을요. 샤오리, 경쟁사 연구 중이야? 리우 PD님, 이 프로그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한 감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그 말에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국 콘텐츠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다만 서구의 편향된 시선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뿐이죠. 이번 프로젝트가 그런 인식을 바꿀 기회가 될 겁니다. 한국 방송은 한때 유행일 뿐이야. 우리 중국이 진짜 문화 강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의 콘텐츠는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까요? 곧 파리에 도착해 그 답을 찾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중국의 스타 PD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파리의 공기는 상쾌했고 팀원들의 표정에서도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리우 PD, 저기 한국 팀도 보여요. 샤오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니 김도윤과 그의 팀이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같은 비행기를 탔지만 비즈니스석에 있던 그들과는 마주칠 기회가 없었죠.
김도윤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36살이라고 들었는데 세련된 패션 감각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먼저 인사드려 볼까요? 샤오리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먼저 입국 절차부터 마치자. 정작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줄로 나뉜 심사대 중 하나가 특별히 빨리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김도윤 팀이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VIP 패스트 트랙입니다. 한국 방송팀 저쪽으로 가세요. 공항 직원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팀원들과 함께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죠. 반면 우리는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심사관 앞에 섰을 때 그는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무언가를 입력한 후 옆에 있던 동료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중국 방송 촬영팀이시죠?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저쪽 방으로 가주세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지정된 방으로 향했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야 했죠. 별실에 모인 우리 팀은 서로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한국 팀은 바로 통과했는데 제작 보조인 왕준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촬영 허가도 미리 받아놓았는데 말이죠. 30분이 지나서야 담당 공무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오신 방송팀은 특별 심사 대상입니다. 과거에 몇몇 중국 팀들이 허가 없이 촬영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다른 중국 방송팀의 문제로 우리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불쾌했죠. 촬영 일정이 빡빡한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출입구에서 김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지 않자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리오 PD님 팀이 안 나오셔서요. 담당 공무원에게 영어로 물었고 그 대답을 들은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팀은 전혀 문제 없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와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온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김도윤의 말에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서류를 확인한 후 우리에게 통과 사인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불쾌감과 함께 묘한 열등감이 들었습니다. 리오 PD님 괜찮으세요? 샤오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단순한 행정적 실수일 뿐이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한국팀은 VIP 대우를 받고 우리 중국팀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서구의 차별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도윤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오 PD님, 마침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함께 만들어요.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발을 디딘 유럽에서 중국과 한국 방송의 위상 차이를 체감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파리 시내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씁쓸했죠. 시차 때문에 피곤함도 밀려왔고 팀원들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내일부터 있을 촬영을 위해 빨리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리오 PD님, 한국팀도 같은 호텔에 묵나요? 샤오리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제작비 절감을 위해 같은 호텔로 예약했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일에만 집중하자. 호텔에 도착해보니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이었죠.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데 김도윤 팀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 넷플릭스와 협업 중인 한국 방송팀이시군요. 환영합니다.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나와 김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무언가 속삭이자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죠. 특별히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드렸습니다.
한국방송팀은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어 매니저는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분들의 장비는 특별 보관실에 안전하게 보관해드리고 아침 일찍 촬영 나가실 수 있도록 조식도 일찍 준비해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윤 팀에 대한 대우가 마치 할리우드 스타를 맞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곧이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매니저가 아닌 일반 직원이 응대했죠. 중국 CCTV 촬영팀이신가요? 잠시만요. 컴퓨터를 확인한 후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체크인 전에 보증금을 먼저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 또는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보증금이요? 우리는 이미 선불로 결제했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호텔 정책상 중국에서 오신 단체는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일부 중국 손님들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샤오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려온 대화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촬영팀은 예전에도 문제없이 촬영했으니 최고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들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우리 호텔이 배경으로 나오면 좋은 홍보가 될 테니까요. 무심코 흘러나온 직원들의 대화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한국은 신뢰받고 우리는 경계받는 존재라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방 열쇠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김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리우 PD님, 오늘 저녁에 간단히 식사하면서 내일 촬영 계획 논의할까요? 피곤함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프로젝트를 위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로비에서 8시에 만납시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지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 가득했던 중국 스타 PD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지럽기만 했죠. 우리는 경제대국이야.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고.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공항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서구의 차별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든 결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의 촬영이 기대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오는 이 느낌, 이전에는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에펠탑의 조명이 파리의 새벽을 밝히고 있었죠. 오늘은 프로젝트의 첫 촬영 날입니다. 에펠탑 앞에서 일출과 함께 파리가 깨어나는 모습을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리우 PD님. 장비는 모두 준비됐습니다. 샤오리가 로비에서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이미 모여 있었죠. 어제의 불쾌한 경험을 뒤로하고 오늘은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촬영할 장소는 3곳이야. 에펠탑, 세느강 유람선 부두,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 허가 서류는 모두 챙겼지? 왕준이 서류 가방을 들어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한국팀도 똑같이 이른 시간에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우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리우 PD님, 일출 촬영 가시나요? 우리도 같은 방향이네요. 우리의 일정을 알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약간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에펠탑에서 일출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세느강에서 시작해요. 나중에 현장에서 뵐게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준비된 벤에 올랐습니다. 약 20분 후 에펠탑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의 파리는 조용했고 관광객도 거의 없었죠. 완벽한 촬영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각대를 설치하려는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허가증을 보여주세요. 전문 촬영 장비는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왕준이 서둘러 준비해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죠. 이 허가증은 일반 촬영용입니다. 프로페셔널 장비를 사용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드론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에서 확인받았어요. 제가 항변했지만 경비원은 완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중국 방송 촬영팀이 무단 촬영 문제를 일으켜서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또다시 중국 팀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는 상황에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출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었죠. 우리의 핵심 촬영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느강 방향에서 돌아오던 김도윤 팀이 우리 상황을 목격한 것은 김도윤이 경비원에게 다가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몇 분 후 경비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K드라마 촬영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였군요. 그런 경우라면 임시로 허가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불가능해요. 순간 황당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덕분에 촬영은 가능해졌지만 한국 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감사합니다, 김 PD님. 도와주셔서요. 겉으로는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걸까요? 별 말씀을요. 사실 K드라마의 영향력 덕분이에요.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도 한류 붐이 크거든요. 그래서 촬영 허가도 쉽게 얻는 편이죠. 김도윤의 솔직한 대답이 더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촬영은 시작됐지만 제한된 조건 속에서 원래 계획했던 화려한 드론샷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세느강에서 드론으로 일출을 완벽하게 담아왔다고 했죠. 오전 촬영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팀원들과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리우 PD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샤오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촬영을 환영받고 우리는 감시받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인구수는 분명 세계 최상위권인데 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에 뒤처지는 걸까요?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 단지 세계가 우리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것뿐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마음은 무거웠고 앞으로의 촬영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중국 방송의 현실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문제인지 의문이 들었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중국 미디어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파리에서 겪은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리우 PD님, 이탈리아에서는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샤오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솔직히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의 경험이 충분히 제 자신감을 깎아내렸으니까요. 베네치아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수상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물 위에 지어진 도시의 매력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내일은 베네치아의 유명한 리알토 다리와 산 마르코 광장에서 아침 시장이 열리는 모습을 촬영할 예정이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탈리아 현지 코디네이터인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촬영 일정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리우 PD님. 내일 촬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르코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일부 촬영 장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특히 산 마르코 대성당 내부와 총독 궁전은 중국 방송팀에게는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중국 방송팀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데. 마르코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검열 이슈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거에 일부 중국 미디어가 촬영 내용을 정치적으로 편집해 사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 중국 방송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때 로비에서 김도윤과 그의 팀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고 카메라에는 분명 훌륭한 영상들이 담겨 있을 거였죠. 마르코가 김도윤을 보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 PD님, 내일 총독 궁전 특별 촬영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탈리아 문화부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다며 특별 허가를 내줬어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국팀은 특별 허가를 받고 우리는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으니까요. 리오 PD님 괜찮으세요? 김도윤이 우리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샤오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마르코 대성당과 총독 궁전 촬영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김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우리 팀이 먼저 촬영하고 영상을 공유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의 친절한 제안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약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른 장소들을 더 집중적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서 베네치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운하를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죠.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다. 글로벌 인식의 차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CCTV의 스타 PD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중국 방송의 우수성이라는 생각이 실제 글로벌 환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요. 문득 고향에 있는 장 웨이 국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방송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보다 크고 강하다. 그 자신감 넘치는 말들이 지금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 갇혀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저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고풍스러운 밤하늘 아래서 중국 방송의 현실과 한국 방송의 차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내일의 촬영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의 촬영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원래 계획했던 화려한 장면들은 포기해야 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우리의 기술력 차이를 직접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리알토 다리 근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김도윤 팀의 작업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샤오리, 저기 좀 봐. 제가 손짓한 방향을 샤오리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의 팀은 최신 AI 카메라 안정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초소형 특수 드론으로 운하 위를 자유롭게 비행하며 역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본국의 편집팀과 소통하며 작업하고 있었죠. 저건 8K 해상도의 특수 수중 카메라군요. 물속과 물 밖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촬영할 수 있는 장비예요. 샤오리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장비와 비교하자니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중국에서는 최신 장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구식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리오 PD님 괜찮으시면 저희 장비 좀 구경하실래요? 갑자기 들려온 김도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죠. 아, 네, 관심이 좀 있어서요.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김도윤은 친절하게 그들의 장비와 기술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수 제작된 AI 카메라 시스템인데요. 피사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각도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넷플릭스 작업할 때부터 개발했던 기술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의 현실적 한계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김도윤 팀은 단순히 장비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 팀원 간의 소통,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지?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혼자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며 자문했습니다. 우리 영상도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과 비교하면 뭔가 부족했죠.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방식,
관객을 사로잡는 힘이 달랐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기술력의 차이? 혹은 더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 답을 찾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중국 방송이 세계 최고라는 환상은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런던은 우리 유럽 촬영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와 베네치아에서의 경험 후 저는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중국의 스타 PD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런던에 도착했죠. 런던 호텔에 체크인한 후 샤오리가 다음날 촬영 계획을 논의하자며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리우 PD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말해봐. 제가 우연히 PD님의 예전 틱톡 영상을 봤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샤오리가 말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거 말이에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주자 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됐던 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비판하며 중국 시장은 한국보다 10배 크다. 우리는 한국 콘텐츠 같은 작은 성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그 모든 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정말 부끄럽네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샤오리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PD님, 저는 PD님을 정말 존경해요.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존심만 챙길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배워야 해요. 그녀의 솔직한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라 콘텐츠 강국이 되려면 배움의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샤오리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김도윤 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일하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안해요, PD님. 하지만 저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더 나은 실력으로 중국 방송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아프게 다가왔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재조차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고 있는 중국 방송의 현실이었죠. 3주간의 유럽 촬영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촬영이었습니다. 충분한 영상 자료를 확보했고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CCTV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장 웨이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우 천, 어떻게 지냈나? 유럽에서 좋은 영상 많이 가져왔겠지? 평소와 같은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국장님. 예정대로 촬영은 마쳤습니다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었나? 문제라기보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콘텐츠를 글로벌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방식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요. 국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럴 필요 없다. 중국은 자체 시장이 크다. 우리끼리만 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시장 크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세계인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국장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들은 모두 거부됐고 점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리우 천, 내가 미쳤구나. CCTV를 떠나다니. 어디로 갈 건데? 제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새로운 회사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글로벌 브릿지 미디어라는 작은 제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에 김도윤과 샤오리가 공동 제작자로 참여했죠. 유럽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스타 PD로서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은 돈과 인구가 아니라 문화와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 중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어 기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유럽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때로는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온전히 이해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